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채굴 하고 있는 파이코인에 관련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암호화폐 세상 어떻게 바뀌어 나가서 우리가 파이코인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이 파이데이인데 특별한 공지가 없길래 저는 뭐 파이데이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파이 브라우저에 올라왔던 생태계에 새로운 어떤 M 마커, 메인넷 오픈됐을 때의 마크만 새로 표시된 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앱에 공지가 올라왔던 걸 보고, 이렇게 이제 오픈넷 가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파이데이에 지난번 한번 했던 그 파이페스트를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오픈넷 했을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가 참여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파이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상점에서는 뭐 어제부터 접수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등록을 하면 되고, 이제 상점에 거래할 수 있는 거는 3월 14일 파이데이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3월 21일까지 아마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파이를 많이 채굴했지만은 많은 것을 락업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던 분들도 이제는 파이를 OKX라든가 다른 거래소에서 뭐 일부는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면 좋겠고, 파이가 없어서 참여 못했던 파이오니어가 아닌 분들도 이번 기회에 파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매번 파이에 나오는 상점들을 거래를 한번 해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파이어 포럼 사이트에 올려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됐고 이런 파이의 생태계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이벤트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포인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료로 채굴하는 코인인데 이런 무료로 채굴하는 코인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생태계를 넓혀 나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줘야지, 내가 이제 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는데, 아니면 내가 가격이 오픈넷 가기 전에 샀는데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기능 중에 뭐 전화번호가 변경된 사람들도 KYC를 마친 사람들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파이 앱에 들어가서 프로필에 전화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이 하나 새로 생겼으니까 참고하시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원칙은 한 사람이 한 계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실제 그 사람이 변경됐어야만 되는데, 아니면 다른 번호로 활용해서 변경시켜 놓으면은 그전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간다든가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1인 1계정이라는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덧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른 유튜브가 충분히 오늘 공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와 같은 공지가 우리 6,500만의 파이오니어들이 이런 공지를 받아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저는 여기에 이제 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 소셜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큰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쳐다보면서 우리 파이어 커뮤니티에도 이런 어떤 기능들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요즘 뭐 도지라는 정보 효율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뭐 자기가 테슬라 차를 구매를 하겠다든가, 뭐 아니면 여러분들도 테슬라 살 여유가 없으면 뭐 100불어치라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트위터에 나오는 날 바로 이제 뉴스를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2, 3일 걸려도 국내 뉴스에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뉴스거리가 되는 걸 보고, 우리 파이 커뮤니티가 아직은 뭐 오픈됐다 하더라도 뭐 생태계가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의 그 의견들이 전파돼 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파이코인의 가격을 기다리기도 하고 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즘 트럼프의 암호화폐 서밋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게 이제 자오창평이라는 그 옛날 바이낸스 CEO가 했던 말이 존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존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일찍 산 사람들이 그저 운이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는 여러 번 겪어보면서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썼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한 6년간 이렇게 채굴 해오면서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갈지, 뭐 제대로 오픈넷 갈지, 상장이 될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상장 갔을 때의 가격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태계가 발전돼 나가면서 이제 파이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 나가는 과정까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년간을 채굴 해오던 파이 생태계는 이런 브라우저에서 웹3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이렇게 반영돼 나가려면 몇 년을 거쳐 가야 되니까 이 자오창평이 얘기하는 그 존버라는 이런 정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미국에 요즘 이제 암호화폐 관련되는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실감은 못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또는 각 기관에서 어떤 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재밌는 평 중에 하나가 독일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의 그 도이치뱅크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은 미국 암호화폐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 전략 자산으로 미국의 금융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미래에 엄청난 신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런 암호화폐 신뢰를 가지고 꾸려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파이코인, 파이 브라우저, 파이의 미래를 기다려도 좋을 만큼 그런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했던 말이 20세기의 금을 비축한 것과 같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금 대신에 이런 암호화폐를 취급하려고 하는 곳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이렇게 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헤지펀드에 있는 스카이 브리지 캐피탈 설립자로 있던 이 양반도 향후 몇 달 안에 더 많은 기관이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이런 표현을 이제 감히 쓸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이제 최근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걸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떤 제한된 방법으로 암호화폐 매입을 허용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밝혔다고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길래, 뭐 그게 주는 영향이 어떻는지 몰라도 각
각국이 이런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자세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230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파이 네트워크를 얼마나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반가운 뉴스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샘슨 모우, 젠3에 있는 샘슨 모우 CEO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더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2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다른 곳에 잡혀 있는 이런 9만 5천 개를 빼고 나면은 10만 개 이상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중국보다도 훨씬 적어지니까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라고 하는 이런 미국이 중국보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적게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도 이제 내놨는데, 저는 그런 전망보다는 미국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 하는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유럽 청산소에서 나온 뉴스가 올해 말 기관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 정권거래소 파생 상품 청산소에서도 이런 클리어 스트림 이런 쪽에서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정권만 취급하는 데도 암호화폐를 취급하겠다는 곳이 점점 증가돼 나가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한 2,500명 고객에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겠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반가운 쪽이 하나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지난해 말 유럽 미카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가 발효된 이후에 은행 고객들의 암호화폐 부분 수요를 확인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화폐 고객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그 정권이나 은행이다 이런 곳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취급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 주에서도 이런 암호화폐를 상당히 취급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몇 개 주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비축안을 이제 지금 상정해 놓고 심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미국 텍사스가 좀 빠르게 최대 2.5억 불 정도를 암호화폐 투자에 할 수 있도록 투자법을 이제 법안을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이제 주는 2.5억 달러, 시나 카운티별 최대 1,000만 불,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젠가 그저께 유타주인가 어디에서는 암호화폐 법을 만들었지만은 비트코인 비축안은 워낙 쟁점이 많아서 일단 보류식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보다는 암호화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만 해도 반가운 뉴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SEC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그 마크 우에다라는 친구가 SEC는 그동안 이제 기관 등록과 감독이 필요한 거래소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제안서를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거기에는 암호화폐 사업제도 포함시켜졌다. 이거는 실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등록 및 감독이 필요한 거래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암호화폐 기업은 빼기로 했는데 실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폐 기관이 포함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는 SEC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기업이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기업이 포함된 것이 실수니까 빨리 이거를 빼내라 하는 방안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런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분석했던 결과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정시를 폭락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정시를 폭락시킨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러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약 7조 달러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관세 부과를 계속 언급을 해서 관세 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낮아져, 즉 가격이 높아져 채권 시장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내걸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그 트럼프가 관세 위기를 만들어내고 달러 약세, 약달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크록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정보를 많이 입수해 봤는데, 트럼프 1기 때 약달러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때 성공을 못했던 것들을 2기 때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그러면서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관세 얘기에서부터 뭐 제조업을 미국이 제대로 키워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제 강달러라다 보니까 제조업이 다 외국에 나가버리니까 실제 강달러가 되더라도 노동자들이 뭐 먹고 사는데 어려우면은 강달러라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약달러로 만들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로 엄청나게 이제 부과를 하겠다, 뭐 이와 같은 전략을 해왔는데, 이런 전략이 결국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여러 전문가들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글록3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금 위주로 돼 있던 것을 암호화폐 위주, 비트코인 위주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 있구나.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게 제대로 될지 뭐 저도 그와 같은 것들은 의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효율을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게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동원해서 예산의 투명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반응들이 뭐 부정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아침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를 계속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yes or no를 이제 외치고 있는 걸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이 몇 년 사이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약달러로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암호화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전략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와 같은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뭐 트럼프 정권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관점보다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트럼프의 약달러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수도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그와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걸로 정부의 모든 예산 움직임을 파악해 나가면서 암호화폐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큰 그림이 있으니까, 결국은 몇 년 사이에 우리 파이코인의 그 생태계는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신뢰를 가지고 우리 파이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커뮤니티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뉴스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로 있었던 아미르 다키라는 친구가 X 소셜 네트워크에 한마디 했던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암호화폐는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늘날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기존 권력 네트워크에 통합되면서 본질이
악화됐다. 저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진정한 암호화폐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실패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일관된 비전을 정리하고 제시해 암호화폐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 여기에 제가 느꼈던 것은 비트코인이 그동안 못했던 것을 앞으로 파이코인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웹3의 선두주자로 내세운 파이 브라우저가 정말 이런 그 암호화폐의 생태계의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제대로 된 암호화폐 프로덕트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희망을, 큰 꿈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꾸어봅니다. 이렇게 미국이 앞장서서 암호화폐를 키워나가는 그런 규제 명확성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파이코인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좀 더 파이 브라우저에 많은 앱들이 이제 베리파이가 되고 알려지고 하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좀 더 활성화될 때, 정말 소셜 네트워크로서 거듭날 때 우리 파이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파이를 채굴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파이데이에 뭐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더라도 파이데이부터 시작해는 3월 14일 그날은 그동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 생태계 매점에 한번 가서 구매도 하고 하는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많이 올려서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